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졌잖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먼저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예상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급락 여러분들 또 금요일 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상승장에서 이런 그 조정은 뭐 필수적이다,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상승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상승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도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단기 하락 시에는 개인들이 놀라서 좀 투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신용 매물도 많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신용 매수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만큼 신용으로 많이 사거나 특정 종목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종목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이 불안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금 그 흔들어서 개인들 털고 그리고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시장 상승과 또 오늘 그리고 내일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또 시장은 추세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뭐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늘 시장이 하락하면은 뭐 2차 팬데믹 현상이다, 뭐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나오는 단골 레파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론 뭐 그런 말들이 그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주식시장 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그런 모든 단기 악재들을 이겨버리고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결국은 자산이 모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또 트럼프,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기본 재난소득, 뭐 그다음에 전국민 기본소득제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가만히 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만큼 주식은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부동산을 지금 막아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뭐 그리고 상속세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들도 전부 주식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여전히 뭐 돈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정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의 방향성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업종과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관심 둘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관심을 둘 만한 업종은 먼저 주말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바로 코로나19가 다시 중국 베이징 그리고 미국, 유럽, 남미에서 지금 2차 대규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나라는 무더위예요. 아직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거 끝나면 또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면서 우리 한국도 지금 2차 또 유행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 말고요. 의학 전문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화에 따른 또 실적 수혜주,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종목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결국에는 또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뽑는 종목은 네. 바로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캐온 베이징 마스크 KF94가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그 품질이 또 아주 우수하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 일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마스크 공급을 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공적 마스크 약국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고 수출은 좀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풀리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뭐 이번 주말에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공적 마스크 자체가 아예 이제 폐지가 되고 이제는 그 자유롭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그렇게 다시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 이제 좀 맡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원료 수급이나 유통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품질이나 생산 모든 부분에서 이제 별점을 준다면 우리나라가 마스크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지금 수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뭐 N95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를 그래도 적어도 95%는 걸러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막상 그 미국에서 중국 마스크를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성능의 한 4분의 1 아니면 뭐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품도 하고 또 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만큼 중국 마스크는 전 세계적으로 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마스크가 앞으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고 그다음에 수출이 또 많이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효자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요즘에는 뭐 모자 쓰듯이 그다음에 그 외투 걸치듯이 양말 신듯이 마스크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마스크 안 쓰면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뭐 카페 등등 아예 뭐 입구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 제한이라고 맞아요. 돼 있죠. 출입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많은 전 국민이 이제 다 쓰는 다 사용하는 정말 필수제가 돼 있습니다. 이제 필수제입니다. 마스크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뭐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좀 실적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좀 잠잠해요. 아직은 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올려야 올리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세력들이 어느 정도 명분은 무조건 지금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명분에 의해서 급등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나름대로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모아가시면 결국은 뭐 뉴스 터뜨려서 주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오늘은 웰크론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종가 6,930원, 목표가 8,50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스크 관련주에서 웰크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마스크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좀 반납해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6,93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지정을 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8,500원, 손절 가격 6,750원입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업종과 종목을 저희가 만나봤고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관심 이슈라든지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하반기에도 랠리가 지속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저점에서 저는 금요일 날 또 빠진 종목이 있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중장기로 본다면 또 쌀 때 밑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량주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또 이번에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네. 동학개미 운동. 그러나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동학 운동이 여러분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관련자들 다 교수형 처해지고 완전 그 대실패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그런 운동입니다.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죠.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그 제도권 기관, 외국인들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개인들이 받아서 좋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번 그 우량주를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는 동학개미 운동이 아니라 그냥 현명한 스마트한 개인들이 또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는 거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종목 바로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말고 네.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선주 광풍 열기가 좀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선주가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50억, 100억, 200억짜리 그냥 하루에 5억이나 10억 정도 있으면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그랬는데 네. 그거 전부 다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장난질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선주는 바로 삼성전자 우선주로 이번 그 우선주 급등 시기에 이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우선주가 급등한다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막 급등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시가총액이 무려 오늘 기준으로 3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37조 원짜리를 세력들이 기껏해야 500억, 50억, 100억 갖고 이거를 상한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렇기 때문에 장난질을 칠 수 없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왜 삼성전자 우선주의 매력을 느끼냐면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본주는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없잖아요. 의결권이.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삼성전자 사가지고 누가 주주총회 가서 경영진에게 이렇게 의결권을 하고 막 이렇게 그 경영 참여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그 본질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주식을 하는 본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게 의결권, 그러니까 경영 참여를 하거나 이럴 거는 그러는 거는 못하지만
나중에 배당, 그죠? 배당도 0.5에서 1%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그리고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뭐 회사 청산시에도 당연히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우선주 저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금요일 날 좀 빠졌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자, 매수가는 그래서 46,0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넘어서 6만 원 볼게요. 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선주 내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46,050원인데 매수 가격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 가격 4만 원입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이제 우선주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나눴었는데 중간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고 우선주들에 대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최근에 뭐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우선주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뭐 단기 급등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스캘핑만 한다면은 제가 막진 않겠어요. 예. 그러나 이런 종목들을 뭐 배당을 한다고 들어가거나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항공 우선주 한번 볼게요. 예, 한번 차트 보시면은 자, 대한항공 우선주 6월 5일 날 상한가, 그리고 6월 8일 날 27% 급등, 그리고 그 다음 날 급락, 또 급락. 뭐 난리도 아니죠. 자, 이 종목 얼마일 것 같습니까? 시가총액 2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그 가격이면은 시총이면 한 진짜 뭐 1, 20억으로도 상한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만들어서 첫날은 이런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면은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왜 가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다음 날 또 상한가를 가면 우선주가 갑자기 이제 우선주가 또 한번 수급이 크게 들어오나 보다. 우선주 한번 대박 나겠구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두 번째, 세 번째 급등 상한가에 물려버립니다. 그렇게 개인들 물리면 그냥 단순하게 물량 털고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주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날뛰는 거는 진짜 요즘에 그냥 유동성 장세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선주들, 그러니까 시총이 그 대부분이 다 낮아요. 뭐 기껏해야 이런 대한항공 같은 운영주들도 뭐 200억,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또 시장 전략 저희가 세워봤고요. 오늘도 오후에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4시 30분 공개 방송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 주 투자 전략과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종목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